그 대부분의 암이 그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 어떤 암은 생존율이 5%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5%의 생존율 속에 들어가면은 100%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제 그 암 백신도 지금 2027년 정도 되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포는, 예를 들어 뭐 상피세포 같은 경우는 70일이든가 이렇게 그 태어나면은 언제 죽으라고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세포에 이제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죽으라고 하는 그 신호가 자연적으로 그 세포로 가게 돼서 세포는 자연사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자연사하지 않고 계속 증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계속 번식하기 때문에 너는 70일 만에 죽으라고 되어 있는데 죽지 않고 70일이 지나서 80일, 90일, 100일이 되면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암이다. 치료하는 방법을 옛날에는 이제 암에 걸렸으면 무조건 떼어냈고, 혹은 엑스레이를, 감마선을 혹은 고주파를 쏴가지고 사이즈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세대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술이나 고주파나 엑스레이 이런 것을 하기 전후, 대개 이제 하기 전에 독을 써가지고 그 암이 그 세포가 많아진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세포 독성 치료제를 1세대 항암제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비소 같은 독이기 때문에 그 많이 늘어난 암만 죽이는 거 아니라, 죽지 않은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암과 비슷한 뭐 머리털 뿌리라든가 혹은 위장 점막이라든가 잇몸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세포 분열이 왕성한 데인데, 그렇게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의 세포들도 손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토하고 머리털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포 독성 그 독을 쓰려고 하면은, 1세대 항암제를 쓰려고 하면은 대개가 이제 처음 용량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 용량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용량을 늘려가지고 뭐 2, 3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정상세포를 파괴해가지고 급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식욕부진이라든가 토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2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치료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그 상피세포의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데에서 너는 죽을 때가 됐으니 죽어라고 하는 신호를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 암세포 표면에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기능을 잘못해가지고 정당하게 오는 사망 신호를 못 받게 막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표적 치료제는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사망 신고를 못 받는 것을 그 위를 덮어 씌워가지고 얘들이 그 사망 신호를 잘 받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표적치료제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잘 받게 되면은 암세포로 증식하려고 하다가도 계속 증식을 멈추고 때가 되면 죽기 때문에 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적치료제를 써도 안 될 때에는 이제 3세대 항암제인 면역 관문 억제제 혹은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표적치료제를 써도 이것은 그 돌연변이가 생긴 데가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아니고, 암에서 세포가 이제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나는 암세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세포의 표면에 그 PDL1 같은 그런 단백질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그 면역세포가 죽이러 오면은 면역세포에 있는 그 PDL이 아니고 PD1과 결합을 해버릴 것 같으면은 이 면역세포 T셀이 암세포를 못 알아보게 봉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즉, 그 암세포의 어느 한 부분이 면역세포의 어느 한 부분과 만나서 면역세포의 눈을 가리게 되면은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알아보게 되니까 그 PDL1과 면역세포의 PDL 사이에 그 Y세포가 들어가게 된다. 즉, 이 Y가 면역 억제제인데, 이런 면역 억제제를 갖다가 그 면역세포 T셀에 붙이게 되면은 T셀이 활성화돼 가지고 강력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암세포에서 달라붙으라고 그 PDL1이 PDL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못 달라붙게 해가지고 그 면역세포 T셀이 암세포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T셀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고, 암세포는 파괴가 돼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요새는 이제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암치료 정밀 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되고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선택 암 환자의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증폭된 것도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암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니들 바이옵시를 하려면은 이것은 이제 너무 크기가 작거나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미경이라든가 NGS법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바이옵시가 힘든 경우에는 혈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늑막액 같은 것을 채취해가지고 액체 생검을 하게 된다. 니들 바이옵시가 아니고 그 액체 생검을 해가지고 그 암세포에서 흘러나온 DNA 조각을 찾아가가지고 유전자 정보, 치료 정보를 얻는 것을 NGS, 차세대 염기소열 분석 장치라고 한다. 이것의 좋은 점은 영상검사는 초음파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것도 2mm 이하는 힘들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1cm 이하는 암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NGS, 즉 그 차세대 염기소열 분석 장치를 통할 것 같으면 암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2mm 이상, 1cm 이상 되기 1년 전에 미리 그 암의 그 DNA를 분석해가지고 표적치료제든가 면역치료제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인데, 표지자 검사로 해가지고 보통 5 내지 10만 원 하는데 5개 내지 30가지 혹은 그 이상의 표지자를 검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다. 암을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재발을 막는 백신이 4세대 종양 백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암이 잘 생기는 엔티젠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암 같은 경우는 뭐 타르 같은 거라든가, 여튼 그 엔티젠의 일부를, 그러니까 이것이 단백질이 되겠지, 이것을 몸에 삽입하면은 몸에 있는 그 면역세포 T셀이 이런 엔티젠과, 그러니까 그 암을 유발하는 엔티젠과
안티젠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몸에서 만들게 된다. 그런 그 새로운 면역세포를 미리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4세대 종양 백신의 개발인데, 캔서셀의 돌연변이를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 개별 맞춤 종양 백신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수술 전후에 사용할 수가 있고 2027년도에 상용화될 수가 있는 것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존율이 5%라 해가지고 95%가 죽기 때문에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5%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사는 것이고 100% 사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그 긍정적인 정신, 마인드, 그 육체적인 운동, 습생, 그리고 항상 좋아진 쪽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